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입니다. 최근에 또 중요한 그 해석 사례가 나와서 좀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그 해석을 또 기재부에서 뒤집었는데 이번엔 어떤 논리, 왜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된다라는 논리조차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만큼은. 그런데 이제 기존의 기재부에서 계속 국세청, 기존의 유권 해석을 뒤집는 내용들을 보면 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존에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또 다른 비과세 특례가 결합이 될 때, 중첩이 될 때는 3주택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일시적 2주택과 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중첩이 됐을 때, 기존에는 비과세가 됐었지만 앞으로는 왜 안 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네. 자, 분양권의 취득 시기 언제죠? 자,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잔금일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시행사에서 일정 기간 입주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입주권의 경우에는 준공일을 취득 시기로 보지만 분양권은 잔금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 아파트 준공된 후 잔금을 늦게 지급하면 준공일이 아닌 잔금일이 해당 아파트의 취득 시기가 된다. 이건 왜 중요하죠? 부동산,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 계산할 때, 특히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을 채울 때 그 시점이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권의 경우는 잔금일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자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입니다라고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 명의 개서를 요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했거나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분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분양권은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이 있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못 팔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택이 완공된 날, 사용 승인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데요. 이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신축 주택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했을 때 이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이 그 종전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자, 기존의 일시적 2주택과 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됐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좀 볼게요. 자, A주택, 그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를 했고요. 이거를 21년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B주택을 취득을 해요.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이거는 일시적 2주택과 종전주택이 있는 데서 분양권을 취득해서 종전주택을 파는 이 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된 케이스인데 이때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자, 작년도 11월 15일에 유권 해석이 나온 겁니다.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주택,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55조 1항과 분양권 비과세 156조의 3의 2항 두 개를 중복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 기재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걸 좀 볼게요.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요. 종전주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당연히 신규주택도 종전주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팔면 얘는 일시적 2주택과 이 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 앞에서 첫 번째 케이스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과 156조 3의 2항이 중첩 적용되었을 때 비과세가 되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림 빨리 넘겨볼게요.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것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 B주택이 완공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파는 거예요. A주택을. 자, 이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의 3, 분양권 비과세 두 번째 밑에 케이스 두 개가 중복이 되었을 때 이때도 비과세를 해줄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23년 11월 해석에 따르면 비과세가 돼야 되지만 이번에 어떻게 해석을 했죠? 2024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중복 적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기존엔 해줬지만 앞으로는 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었을 때는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대로 생각을 하고 양도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해석된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가 있었죠? 혼인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를 할 때는 기존에는 양도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세대 주택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해 주었다라면 이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한다? 혼인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혼인 당시에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만나서 2주택자가 갖고 있는 하나를 양도세를 내면서 팔아서 양도 당시에 각각 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안 해주겠다라고 나온 게 하나 있었죠.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 특례가 중첩되었을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걸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자꾸 기존의 해석을 뒤집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도 그 최신 유권 해석들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저도 좀 같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